네,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소윤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옥수수 품종 개발을 하고 있고 2011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그때부터 계속 이제 옥수수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품종을 개발해서 종자를 판매를 해서 1원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청받았을 때 도대체 이 산업화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년 정도의 시간이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최종적인 어떤 그 품종의 산업화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제가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그리고 어떤 전략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여러 가지 난관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옥수수가 식량작물인데 식량작물 대부분이 자가수종 작물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의 육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옥수수는 그 식량작물이면서도 1대 교접종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상 공공부분 육종보다는 상업육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량작물로 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과거에서부터 농지청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육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전체 퉁쳐서 옥수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료용 옥수수, 사유리지용 옥수수, 그 다음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찰옥수수,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초당옥수수, 이런 식용 옥수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료용 옥수수가 식량작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실상 찰옥수수나 초당옥수수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는 원예작물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그 다음에 축산업과 관련된 곳, 그리고 이런 그 채소 쪽 그 작물들과 관련돼서 이제 원예작물 쪽하고의 어떤 육종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제가 그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제가 듣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는 관계로 그냥 그 조금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물 육종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식물애를 유전적으로 개량한다는 이런 원론적인 어떤 그 정의에서 우리가 과거에 과학이라든가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사업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품종 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기존 품종의 단점을 개량해서 더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때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선택받는 품종, 조금 싸구려처럼 얘기를 해서 팔리는 품종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품종을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발해놔도 그 품종이 선택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을 개발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원을 수집하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육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질을 목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업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거지만 결국은 내가 만든 품종으로 그걸 재배하는 농가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거를 사먹는 소비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3자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택받는 품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선택받는 품종이 나오는 어떤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일단 품종을 개발하는 육장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열심히 달리는 이모티콘을 만들어놨는데 열심히 일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품종을 개발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품종이 다르고 작물이 다르고 서에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 자신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의 비밀이라든가 성공의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쪽에서는 사실상 원론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도 돼야 되고 영업도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전의 과거 사례,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한번 따져보고 다른 사람은 왜 성공을 했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인프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올리려고 하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앞에 내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구이고 사회에서 어떤 그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그냥 그 당시에 원년 멤버로서 육종을 하면서 그 교수님을 서포트를 하면서 느꼈던 그때 이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999년도 8월 22일 날 그 당시에 MBC에서 성공시대라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성공시대의 한 그 주인공으로 나오셨고 저도 20대 후반에 제가 거기서 한 10초간 인터뷰를 합니다. 젊을 때 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낯설던데 그만큼 성공을 하셨던 분입니다. 인지도도 많았고 수원 19호로 국내 최초 1대 교잡종을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심으로써 녹조 근조 훈장을 받으셨고 이후에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 FAO 산하의 1위와 같은 이타라는 열대농업 연구소에서 오바 슈퍼 1호, 2호를 개발함으로써 벨기에 고강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그 성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추천이 됐습니다. 제가 3학년 4학년 때 교수님 노벨 평화상 추천서 추천 서류를 갖다가 직접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농담으로 하지만 대학 학부생 때 노벨 평화상 추천서를 갖다가 준비하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거라고. 노벨 평화상이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유명하셨던 분이셨는데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가 원년 멤버였고 학부생들을 데리고 대학원생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면서 경북대학교 구미농장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그 3만 평에서 육종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냥 눈꽃 틀 새 없이 포장해서 교배하고 잡초 뽑고 포장 만들어 놓으면 종자 준비해서 심고 겨울에는 3,000평 동계 증식 하우스를 밀양에서 빌려가지고 3,000평을 저 혼자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슨 성과가 나왔었느냐?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라도 제가 그 안에서 원년 멤버로서 가장 깊이 발을 담궜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교수님은 학교로 오실 분이 아니었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이분을 모셔다 놓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인데 학교에 와서 밭도 없고 학생들 전문적이지도 못한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무리가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저는 절대로 학교를 안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니까. 두 번째 사례는 홍천옥 수수연구소입니다. 찰옥수수, 우리나라 찰옥수수 시장에서 홍천옥 수수연구소의 품종이 가지는 이 위상은 대단합니다. 찰옥수수 미백이호가 20억, 미흡찰.25 10억 정도로 해서 30억 정도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단일 단체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게 매년 정말 드문 일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연구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원년 멤버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이끌어냈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정성이라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단한컨대 홍천용 옥수수 연구소는 홍천에 위치해 있지만 춘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을지가 됩니다. 춘천에 있는 본원은 답지가 됩니다. 근데 을지에 있기 때문에 답지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답지에서 근무를 몇 년을 이상을 하게 되면 을지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을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춘천이라는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꾸리고 애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그 직장의 포지션의 그 위치를 갖다가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무원이면서도 로테이션 되지 않고 10년 이상 자기의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내볼 수 있는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성공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의 직업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종자 회사들을 여러 군데를 이제 접하게 되고 알고 있는데 분자랩이 시골 연구소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대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서 분자랩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만약에 다른 회사가 대도시에 본사에 분자랩이 있으면 똑같은 연봉을 준다 그러면 당장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자 보급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일대규잡종은 매년 종자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매년 종자 생산을 제대로 해서 안정적인 보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품종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품종인데 심었는데 내년에 품종이 없어가지고 못 심는다. 그래서 대학찰, 연농 1호 같은 경우에 충남대학교 최봉원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에 계실 때 만드시고 그리고 충북 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얇은 과피로 인해 부드러운 식감을 나타내는 게 특징인데 제가 처음에 육종을 할 때 우리나라 재래종 자원을 2,414점을 수집을 해서 그 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을 받아서 각 자원당 10개의 옥수수를 다 과피를 뜯어가지고 두께를 쟀습니다. 그래서 24,014 140개의 알갱이를 과피를 재가지고 그 과피 두께에 대한 우리나라 재래종의 자원의 과피 두께에 대한 이 분포도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연농 1호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급으로 얇은 품종이었습니다. 그만큼 식감이 좋은 품종인데 이 식감 좋은 품종이 단점이 없느냐?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삭이 굉장히 가늘어서 다락동 시장에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락동 시장 상인들이 안 받아줍니다.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충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최봉원 교수님께서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학교를 그냥 그만두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최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종자의 보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 생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저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계화 잘 돼 있는 채종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채종을 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FTA를 통해 가지고 무관세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매년 그 많은 양의 종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다른 품종에 대체되지 않고 재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종가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한데 그게 딱딱 따로 놀면 안 되고 전부 다 세 개가 유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말씀을 저의 이제 그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능성 사령 옥수수입니다. 사령 옥수수 미국에서 10년 동안 그 미국 회사들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박사급 연구원들만 200명씩 300명씩 가지고 한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에 제가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사령 옥수수는 전부 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수량도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사령 옥수수 그러면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흰색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수량 최대한 이 광평옥하고 똑같이 수량이 나올 수 있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줄였습니다. 비타민 A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식품처럼 많이 섭취를 하면 지방 축적이 억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육 후기에는 3개월을
남겨두고는 최대한 사료를 많이 먹여야지만 살이 찌는데, 그때 비타민 A를 추가로 투입을 하지 않는데 급여하는 이 급여 자체 옥수수에 비타민 A가 조금 줄어들어 있다면 마블링이라든가 지방 축적에 도움이 돼서 등급받는 데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흰색으로 품종을 개발합니다. 지금 현재 이 광평옥과 제가 만든 이 품종 아직까지 등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최종 단계에 있고 올해 전남,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사료용은 원래 규모의 경제학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워낙 규모로 큰 규모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간척지로 가야 된다. 무조건 간척지로 가지 않으면 규모화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간척지 쪽, 해남 간척지 쪽에 원래 90헥타 정도의 시범 사업을 위해 가지고 500kg 정도의 종자를 채종을 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그걸 다 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굳이 똑같은 파이오니어와 몬산토, 신젠타와 같은 회사들과 동일한 노란색으로 경쟁하지 말고 어떤 특화된 축산 소들도 기능성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산화하고 뭔가 그러니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신품종입니다. 이것도 지금 대하찰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대하찰의 단점이 격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배하는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 이 격가지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가 워낙 상승을 하면서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격가지가 하나도 나지 않는 품종으로만 개발한다면 왠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전통 육종을 하지만 스닉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제가 개발한 자식 계통을 전부 다 지노타이핑을 하고, 그 지노타이핑을 한 거에서 잡종 강세의 3가지 가설 중에서 우성을 이용을 해서 100개의 자원의 100개의 모본 자식 계통의 지노타이핑 데이터를 가지고 약 500개의 가상의 F1을 만들고, 그 가상의 F1을 가지고 이영접합률을 추정을 해서 그 이영접합률이 높은 100개를 선발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교배조합을 만들고 실제로 그거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스의 과제를 받아가지고 산업화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찰옥수수 신품종 품평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크게 알리지는 않았는데 200명이나 와가지고 공짜 옥수수를 엄청 많이 드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000개 이상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당옥수수입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초당옥수수 시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자회사들한테도 초당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해봐라,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입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종자 시장이 25억 정도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재배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지금 이 4개 품종을 만들었고, 어제 와서 농가에서 이 2개 품종 딱 숫기 딱 맞을 때 가가지고 따와가지고 2차로 가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했었습니다. 이게 어제 농가에서 따온 초당옥수수입니다. 맛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지금 21cm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특상품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거의 가격이 2,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시세가 그 정도가 되고, 이런 품종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남계법 3반복으로 평가를 하고도 있기도 하고, 규모화 평가를 하기 위한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왕 하는 김에 작은 우리나라 시장에만 하지 말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큰 시장으로도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중자 보내서 일본에서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중국 베이징 시장을 노리고 칭다오 쪽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월 7일날 저희 초당옥수수 신품종에 대한 첫 품평회를 가지기 위해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밈을 제가 패러디한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홍보, 그 다음에 저의 육종 과정, 품종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0명입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한 200명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품종이 얼만큼 힘들게 나오는 것인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수의 육종은 취미생활 아니냐? 품종 제대로 개발 안 해놔도 잘리지 않지 않느냐? 교수는 사업하면 망한다. 하지 마라. 옥수수 하면 연구비 못 받는다. 딴 거 해라. 이런 얘기 흔히 들으면서 12년을 버텼습니다. 12년을 버티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건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성공 사례들을 보면 그 안에 관통하는 몇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성공한 사람들은 옆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반대를 엄청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중에 한 개를 갖췄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저의 품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육종학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